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많은 큐브들을 튜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스스로 개발한 건 하나도 없고, 그 듀나메스 큐브 해본 연구소에서 어, 그 큐브매니아라는 사이트에 본인께서 직접 개발하신 것 또는 이제 튜닝하신 것 이런 것들을 올려주신 거를 보고 저도 이제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어느새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의 이제 제가 이제 튜닝을 하려고 일반 큐브들을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남은 재료가 몇 개 안 남았어요. 한 두 개인가?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튜닝하는 과정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튜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만들어 볼 튜닝 큐브 전에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제 낫 밴디지드 큐브라는 시리즈인데, 이제 원래 오스카라는 분께서 유명한 큐브 개발자시잖아요. 그분께서 개발하신 거를 듀나메스님이 튜닝 하셨고, 그걸 또 저는 따라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요런 큐브죠. U와 R 회전이 안 되고, 여기가 밴디징이 돼 있어서 RW만 되는 요 두 회전만 가지고 섞이는데 굉장히 어렵죠, 난이도가. 그래서 요 큐브를 맨 처음 만들었었고, 그거의 444 버전, 이게 이제 444 버전인데 얘는 요게가 잘리죠. 그래서 조금 더 쉬워요. 쉬우면서도 재밌고, 요거는 거의 비슷한데 듀나메스님께서 이제 요거를 개량하신 거, 여기서 이제 하나씩 다 개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벙커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기가 또 잘리죠. 여기가 보면 여기가 막혀 있는데 여기가 잘리고, 그다음 여기도 잘리고, 그래서 벙커 버전 1 버전이고, 이건 이제 윈도우라고 이름을 붙이셨던 666 버전이죠. 거의 비슷해요.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사실 얘도 거의 똑같아요. U, RW 대신에는 L과 D도 된다는 거, 요거 D 회전까지 된다는 요런 차이점이 있는데, 오늘 만들어 볼 큐브는 뭐냐면 이 O 베이스, 자, 요거에 이거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버전 1, 이게가 버전 1이라고 하면 버전 2, 버전 3, 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뭐 익스트림, 뭐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개를 또 굉장히 다양하게 개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자 5 큐브로 준비했고요. 얘의 최종 버전판, 관련 글 링크는 제가 하단 링크에 걸어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만들어 보려고 해요. 준비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히 큐브가 필요한데, 이 큐브가 어떤 큐브든 상관은 없거든요. 어쨌든 이걸 튜닝을 하려면 순간접착제를 붙이고 여기 스티커링하고 막 그럴 거라 어차피 상관은 없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큐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이 메이룽이라는 큐브예요. 보시면 이게 제 옛날 큐브들은 추천을 안 해요. 제가 이게 관스라는 큐브인데, 사실은 이걸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메이롱 666을 살려고 했다가 그게 이제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이걸로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옛날 큐브들 보시면 일단 모양도 좀 다르죠. 약간 그죠? 얘가 좀 더 투박하잖아요. 옛날 스타일, 완전 다 뭐 크기도 똑같고. 옛날 큐브가 단점이 뭐냐면 일단 엄청 뻑뻑하고요. 지금 이거 엄청 잘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돌았을 때 완전 돌덩이였어요.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밖에 안 들어갔어요. 요거 뭐 코너 커팅? 막 이런 것도 꿈도 못 꿔요. 지금도 여기서 요만큼만 해도 벌써 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능도 성능인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이제 요 사이를 붙이려고 그러면 여기를 벌려줘야 되거든요. 벌려서 이걸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엄청 안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유연성이 떨어져요. 근데 요 이제 메이롱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최신 큐브들이 좋아요. 최신 큐브들은 이게요, 여기 보시면 막 뒤틀림이 있어도 안 깨질 정도로 큐브 성능이 워낙 개선이 됐다 보니까 이제 장력을 많이 안 조여놔요. 기본적으로 많이 헐렁헐렁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보시면 이거 뭐 코너 커팅 이런 것도 엄청 잘 되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뒤틀림이 일어나도 깨지지가 않잖아요. 섞이지도 않고. 그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벌리기가 쉬워요. 이렇게 틈을.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순간접착제 작업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혹시라도 뭐 좀 잘못되거나 했을 때 그 좀 개선도 쉬워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최신 큐브를 추천드리는 거고, 당연히 성능도 엄청 좋고요. 그래서 만들고 났을 때 성능이 떨어지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신 큐브들을 추천드리는데, 최신 큐브는 일단 비싸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그 최신 큐브들 중에서 자석이 있는 건 다 비싸고, 자석이 없는 큐브 중에서도 가성비
제가 볼 때는 이제 큐브 분야에서도 추천을 해주고 싶은 이 메이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이룽 큐브를 가장 추천을 드려요. 혹시 튜닝을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리고 두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건 MGC. 이거 진짜 이거 받아보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일단 성능도 성능인데 가격이 일단 딴 거에 비하면 싼 편이거든요. 자석도 달려있는데도 비해서 가격도 싼 편인데 성능은 완전히 넘사벽이에요. 다른 큐브에 비해서. 그리고 당연히 이게 엄청 유연해요. 보시면 tum이 엄청 잘 벌어지죠. 그래서 작업하기가 엄청 좋아요. 또 이제 자석이 붙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고정이 잘 되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난 여기만 붙이고 싶다. 그럼 얘네는 자석으로 딱 붙어 있으니까 고정도 쉽고. 그래서 세밀한 작업도 편합니다. 단 어쨌든 얘보다는 MGC보다 메이룽이 싸니까 가격 부담이 있다면 이걸 추천드리고요. 난 좀 성능도 괜찮구나, 자석 큐브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럼 이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튜닝에 필요한 준비물들, 당연히 큐브가 필요하죠. 자, 큐브 오늘은 이제 5 베이스가 필요하니까 5 큐브. 참, 튜닝 하시기 전에 한번 윤활 처리를 하셔서 이거 성능을 좀 미리 개선을 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팁을 좀 드리자면 윤활유 너무 많이 바르지 마세요. 저는 실수해서 처음에 많이 발랐더니 나중에 막 그 스티커링 다 하고 하다 보면 윤활유가 새어나면서 제가 붙이는 이 시트지들이 좋은 큐브 전용이 아니라 엄청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윤활유 조금만 해가지고 처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순간 접착제. 제가 이제 많은 다양한 종류 순간 접착제 써봤는데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제품을 추천드린다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기본적인 순간 접착제인데 기본인데, 여기 보면 끝에가 요 끝부분 있죠. 요 끝부분이 최대한 좀 뾰족한 거, 구멍이 넓지 않은 거, 그래야지 좀 세밀한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추천드리고요. 왜냐면은 여기 나중에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뿌려준다고 했을 때 구멍이 너무 큰 게 하면은 윤활유랜다, 순간 접착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나는 여기만 붙이고 싶은데 이게 새서 옆에까지 다 붙어버립니다. 이게 한 번 붙으면 절대 안 떨어져요. 그래서 필요하고, 제가 이제 요 전전작품부터 쓴 건데, 여기 다이소 가니까 팔더라고요. 이게 순간 접착제인데 뭐냐면, 열려라, 이렇게 붓으로 된 거예요. 붓으로 된 거. 그래서 요 붓으로 된 순간 접착제가 세밀한 작업을 할 때 너무 좋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엄청 잘 붙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그만 발로도 산뜻하게 붙기 때문에 사실 이 방울방울 떨어뜨리면 그 양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얘로 살살 겉면에 살살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얘로 작업하다가 잘 안 붙어? 그러면 두 번째 방울방울 떨어뜨리는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접착제 제거제인데 사실 얘는 요거 만약에 잘못 붙은 걸 이걸 떼고 싶다? 그건 불가능해요. 사실 한번 붙고 나면 얘는 안 떨어지고, 얘는 어떤 용도냐면 순간 접착제를 여기 붙였어요. 근데 붙이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이게 딱 붙이다 보면 안에가 밖으로 새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줘야 되거든요. 닦아주면 여기가 엄청 지저분해져요. 그랬을 때 완전히 제거는 안 되고 이렇게 뿌려가지고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주면 어느 정도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뭐 다른 면, 멀쩡한 면인데 막 이제 작업하다 보면 손에 묻다가 이렇게 손 지문처럼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거 지우라고 요 접착제 제거제 요게 있으면 좋고요. 제가 작업하는 이제 사실 별거 없어요. 이게 다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다예요. 요 시트지는 전 G마켓에서 샀어요. 아무데서는, 쿠팡에서도 아무데서는 아니면 사셔도 되는데, A4 시트지라고 팔면은 여러 가지 색깔, 보통 뭐 10가지 색깔 묶어 팔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게 색깔별로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싸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시트지, A4 시트지예요. 그래서 이미 막 뒤에 막 그려진 것도 있죠. 뒷면에 그래서 막 필요한 그 치수들 적어서 이런 거 몇 개 만들어야 돼 막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작업 순서는 굉장히 단순한 게, 그리고 순간 접착제 붙이잖아요. 다 밴디징 된 부분 붙인 다음에 여기다 뒤에다가 연필로 그려요. 이걸로 그리는 거예요. 다 대고 그립니다. 별거 없습니다. 다 손수 작업이고, 이게 1mm만 틀어줘도 나중에 붙일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하다 보니까 요로존자 말고 T자 모양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생각은 들었지만 여기다 그런 거 투자하고 싶지 않아서 요런 자, 그 다음에 샤프, 연필, 그 다음에 자를 때 칼과 가위,
이게 답니다. 그래서 제가 튜닝하는 모든 작품들은 이렇게 작업을 한 거고, 그 결과물이 아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름 깔끔하죠. 여기 안에는 먼저 순간 접착제를 다 붙인 거고요. 여기 안에가 먼저 순간 작업을 한 다음에 들어온 부분 지워주고, 그 다음에 요 자로 여기 일일이 다 칸칸이 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다 이렇게 그려서 재단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 붙이고. 나름 저는 마음에 듭니다. 참고로 제가 좀 팁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스티커를 붙여야 되냐, 작업을 붙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노하우가 좀 생겨서, 지금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로 쟀어요. 자로 재면은 제가 지금 화면으로 잘 안 보여서 잠시만요. 끝부터 끝까지가 1.3cm예요. 이렇게 1.3cm, 1cm하고 3mm가 있거든요. 여기가 1mm, 1.3cm거든요. 그러면 빼기 3mm 정도 하면, 여기는 즉 1 곱하기 1 정도로 만들면은 되게 예쁘게 재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재요. 그다음 여기가 1.1이거든요. 그러면 0.3, 3mm를 빼면 여기는 8mm짜리, 8 곱하기 8짜리. 그리고 여기는, 그럼 여기가 8이고 여긴 1이니까 8 곱하기 1짜리. 이런 식으로 저는 재단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5 곱하기 5, 6 곱하기 5는 그 정도 하고, 7 곱하기 7 이상 돼서 이 큐브가 이게 조각이 엄청 작은 경우는 빼기 2 정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팁을 드리니까, 너무 이거를 꽉 채우려고 하면은 이게 전용 스티커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만 돌리다 걸리면 다 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간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재단을 한 건데, 보시면 적당히 안에 차 있죠. 그러면서도 양 끝에 보면 약간 간격이 있잖아요. 요게 보면 3mm를 뺀 거예요. 지금 이게 0.8 곱하기 0.8, 0.8 곱하기 1, 1 곱하기 1로 재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3mm 정도 뺀다 라고 생각하셔서 재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튜닝을 해볼게요. 오늘 만들 큐브는 좀 밴디징 되는 부분이 규칙적이지가 않아서, 이 화면 옆에 제 노트북을 켜놓고 그 듀나메스님이 올리신 사진을 보면서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색배치를 좀 바꾸고 싶은데 바꿀 자신이 없어요. 잘못할까봐. 자, 그래서 먼저 흰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요 1 곱하기 2짜리를 이렇게 4개를 만들 거예요. 이런 게 제일 쉬워요. 그러면은 요 사이만 붙여주면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요 사이만 붙여주면 돼요. 붙여주면 되고, 요 스티커는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어차피 새 걸로 붙일 거니까 스티커는 띄워주시고, 참고로 스티커 띄다가 잘 안 떨어지면은 그냥 칼 이용하시면 됩니다. 칼로 이용하시면 되고, 이 화면에 나올까요? 잘 안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스티커를 띄다 보니까 여기 스티커 자국이 남았어요. 화면에 잘 안 나오는데, 그럴 때 이제 아까 스티커 제거제, 그 접착 제거제로 살짝 뿌려주고요. 스티커 제거제도 따로 있어요. 그걸로 쓰셔도 되는데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실내에 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벼주면은 많이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사전에 좀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주고요. 작업을 할 건데 이걸로 해줄 거예요. 아까 붓으로 된 거. 참고로 붓으로 된 거 쓰실 때 안에 바른 다음에 여기 엄청 많이 지금 붓에 묻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냥 쓰시면 너무 양이 많고, 이렇게 우리가 왜 물감칠 할 때 이렇게 겉면에다가 이렇게 조금만 남겨가지고 좀 날카롭게,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날카롭게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붙여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양쪽을 벌려준 상태에서요, 손가락을 껴서 고정을 시키고, 이 작업은 절대로 빨리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천천히 합니다. 그리고 많이 바를 필요 없어요. 여기에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이 앵글에 잘 안 잡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안쪽에 살살살살 발라주고, 자, 그 다음에 항상 원위치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붓일 때 절대 빨리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천천히, 그래서 완벽하게 맞게, 그래서 한번 쑥 꾹 눌러줍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게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거고, 빨리 하려고 하다가 살짝 어긋나서 붙으면 그 다음 끝이에요. 안 떨어집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미 사실 붙었어요. 아이고, 얘 제가 너무 조금 했네요. NG가 나버렸어요. 원래는 잘 안 떨어지는데 제가 지금 카메라 보면서 해가지고 양이 너무 적었나봐요. 한번 더 발라줄게요. 이렇게 살살 안에다가 발라주고요.
이쪽 면에도 좀 발라줄까요? 이렇게 발라주고요. 집중해서 싹 붙여서 손으로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화면 흰색이라 잘 안, 여기 살짝 보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삐져나온 거 보이죠? 이렇게 삐져나와요. 그러니까 삐져나왔을 때 처음에는 이걸 지저분해서 그냥 그러니까 놔뒀거든요. 놔뒀는데 그러다 보면은 작업하다가 저 손에 묻어서 딴 데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물티슈를 꼭 한번 찍어서 지워줍니다. 이렇게 꼭. 그러면 나중에 여기 다른 면에서는 보일 텐데 여기 겉면에 이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얀 자국 같은 게 남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저분하게 남으면 그때는 아까 스티커, 접착제 제거제로 지워주시면 돼요. 붙었죠? 안 움직입니다. 여기서 이제 띄려고 절대 안 떨어져요. 이렇게 반복 단순 작업이에요. 하나만 좀 더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빠르게 돌릴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벌려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그래서 옛날 큐브들을 사면은 이게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지고 엄청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그 튜닝의 장인이신 분들 있잖아요. 투마이님이나 듀나메스님 이런 분들은요 아예 다 분해를 해서 사실 분해를 한 다음에 조각들 제대로 바르고 이게 순간 접착제로 이렇게 붙이시는 게 아니라 에폭시라고 해서 본드가 있어요. 에폭시라고 본드를 붙이면은 어떤 게 좋냐면 요거는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틈이 남잖아요. 근데 그 에폭시 본드로 하면은 이 틈이 다 메꿔지고 사포 그 튀어나온 부분 갈아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작업이 되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믹스 안 쓰시고 전부 다 이제 블랙 버전을 쓰세요. 그래서 스티커 작업 다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저도 블랙 버전을 하고 싶었으나 이게 메이룽이 블랙 버전이 없어가지고 이 작업을 합니다. 알아두시고 자, 2개 완성이죠 벌써. 윗면하는 거는 그냥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옆에서 제가 일부러 혹시나 실수를 할까봐 순간 접착제 저 멀리 뒀습니다. 이게 붓으로 하기 전에는 여기 요 사이에다 이제 한 방울씩 똑 떨어뜨린 다음에 붙여주는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이 방울방울을 떨어뜨리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붙여줬을 때 꽉 눌러주잖아요. 그럼 이게 위로도 이렇게 삐죽 새어 나오는데 당연히 양 옆으로도 삐죽 새어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붙이고 나면은 이 양옆에가 붙어버려요 살짝. 그래서 막 움직여가지고 붙은 거 있으면 힘으로 막 떼어주고 막 그렇게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작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근데 이제 저처럼 그냥 싼마이 그냥 대충 그냥 대충 너무 큰 노력 들이지 않고 분해하기 싫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붓으로 된 거 이렇게 사가지고 사이에 급하지 않게 빨리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이거 빨리 하려고 했다가 한번 망치면은 큐브 전체 망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벌써 큐브 한 2-3개 버렸습니다. 그것도 666, 888 그 비싼 것들. 그래서 절대로 빨리 하지 마시고요. 살짝 맞춘 다음에 꾹 눌러서 고정. 지금은 익숙해져서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시행착오도 많았는데 자, 윗면 벌써 끝났네요. 지금 보시면 R 회전은 안 돼요. 이렇게 여기는 안 잘려요. 보면 이렇게 2줄씩 밖에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안 잘리죠? 여기도 안 잘려요. 지금 힘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주고 있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한다는 거. 나머지 옆면들도 제가 옆에 컴퓨터 도안 보면서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요거까지는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1 곱하기 2짜리였잖아요. 지금 보시면 요 빨간 면을 보면 빨간 면 같은 경우는 요렇게 네모가 밴디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이 돼야 되고 그 옆에 1 곱하기 2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십자가 하는 것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십자가는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먼저 요렇게 벌려서 이렇게 벌려서 얘랑 먼저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1 곱하기 2짜리가 2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만약에 혹시 살짝 새어나오면 일부러 이렇게 띄워줘서 움직이게 만들고 얘랑 얘 한 덩이 되고 얘 한 덩이 만든 다음에 얘를 벌려서 요 사이를 다시 붙여줘요.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이거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금 요거 한 1mm 어긋났나요? 이렇게만 어긋나도 굉장히 안 예뻐요. 지금 보이시죠? 지금 이게 보면 이렇게 어긋나도 굉장히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으로 엄청 크게 보이지만 이거 자로 재보면 1mm 정도 어긋나는 정도예요. 사실 1mm도 어긋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자, 먼저 얘랑 따로따로 1 곱하기 2짜리 두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양을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 너무 많이 바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특히 두 개 붙이려면 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천천히 해서 두 개가 완전히 붙었으면 꾹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물티슈를 한번 살짝 꼭, 야, 참 물티슈로 닦으실 때 이렇게 비비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얘네가 뭐 위에 겉면에 있던 게 확 번져가지고 다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꾹 살짝 꾹 눌러주면은 이미 얘가 하얀 점처럼 바뀌거든요. 그때 쏙쏙 비벼주면 돼요. 그 다음에 원래 물기 좀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빨리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벌리면 얘랑 지금 1 곱하기 2짜리가 지금 된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여기를 발라줍니다. 너무 코 안쪽까지 바르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해서 코 안쪽에 새어 들어가면은 복구 불가능해요. 안 돌아갑니다, 이 큐브가. 그래서 이 겉면에 옆면만 발라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착 붙여주면은 이번에 굉장히 깔끔하게 됐네요. 지금 보시면 지금 얘 여기 1 곱하기 2짜리 때문에 여기 안 돌아가죠. 여기가 지금 밴디징이 돼 있어서 얘랑 붙었기 때문에 무조건 세 줄밖에 지금 안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를 돌리고 싶으면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지금 요 사이가 안 잘리죠. 지금 보면 붙었고 여기도 잘 붙었죠. 그래서 이렇게 뭐 네모 모양은 이런 식으로 한다. 한번 알아두시고, 자, 이제 화면 살짝 끊고요. 뒷부분은 좀 제가 영상 빠르게 돌릴게요. 자, 벌써 마지막 면이에요. 벌써 마지막 면이고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했네요. 제가 지금 실제 한 거 한 10분 정도 작업했나요? 지금 보면 옆면은 다 됐어요. 지금 보시면 이 카메라에 이제는 티도 잘 안 나네요. 요거 하얀 거 보이시죠? 이런 거. 이런 게 뭐냐면 이제 넘친 부분을 물티슈 콕 찍어낼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해서 톡 많이 하지 마시고 한 방울 떨어뜨려서 제거제로 지워주시면 말끔히 아니더라도 벌써 살짝 지워졌죠? 이런 식으로 지우는 거고, 자, 윗면만 남아서, 자, 윗면은 같이 또 얘기하면서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1 곱하기 2를 흰면처럼 하는데 요 부분이 여기 1 곱하기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1짜리가 또 하나가 남았네요. 그래서 얘를 먼저 1 곱하기 2짜리를 먼저 작업하는 게 쉽겠네요. 왜냐면 1 곱하기 2짜리가 중간에 있어서 중간에 작업하는 거를 먼저 이렇게 해야지 벌리기가 쉽거든요. 1 곱하기 2짜리 먼저 좀 해볼게요. 참고로 여기 보시면 여기 또 바르실 때 여기 이쪽 면이 안에가 평평하고 이쪽 면은 지금 화면에 잘 안 잡히는데 여기가 구멍이 살짝 뚫려 있어요. 그래서 평평한 쪽에 면이 최대한 넓은 면, 평평한 면이 넓은 쪽에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천천히.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실수로 놓쳤는데 다행인 게 제가 바로 잡았죠. 이렇게 1 곱하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빨리 붙어서 막 붙이고 뭐 기다리고 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양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붓으로 된 거 조금씩 발라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튜닝 하는 거를 만들면서 대충 이제 약간 구조도 좀 보이고 파악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큐브는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네요. 약간 관상용으로 놔둬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섞이면은 맞출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이게 여러 가지 튜닝을 해보면서 원래 밴디지 큐브라는 거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밴디지 큐브를 해보면서 저도 제 취향을 좀 알겠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약간 AI 밴디지 같이 밴디징은 있지만 좀 좌우 대칭형이거나 아니면 좀 회전이 좀 그래도 회전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한 큐브들 이런 것들은 막 돌리면서 이것저것 찾다 보면은 또 일반 큐브 여러 가지 것들이 적용이 되니까 좀 재미도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찾아내기도 쉬운데 지금 이제 이 큐브처럼 지금 이제 스티커를 안 붙여가지고 아직은 티가 덜 나지만 이 지금 요 지금 네모로 된 게 네모 밴디징이 얘는 보면은 센터로 중심은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고 얘는 또 위쪽에 있고 얘는 또 아래쪽에 있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이고 회전 제약이 심한 큐브들은 이제 몇 번 해보니까 경험상 굉장히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풀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아마 못 풀 것 같은데 살짝 해보고 안 되면 이제 거의 마지막 튜닝 큐브라고 생각하니까 관상용으로 예쁘게 놔둬야 되겠습니다. 듀나미스님께서 혹시 나중에 이거 해법 영상 올려주신다면 그 보고 또 풀어보고 또 저 나름대로 혹시 찾는 게 있다면 찾아보고 해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요거 2 곱하기 2 곱하기 1짜리인데 방법은 똑같아요. 아까 센터 하듯이 먼저 여기 1 곱하기 2를 2개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이 붙이실 때 제일 주의하실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얘네들은 면적이 엄청 넓잖아요. 한번 잘못 붙으면은 얘네는 진짜 복구 불가능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네 붙일 때가 최선을 다해서 천천히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예쁘게 작업이 됩니다. 여기가 어긋나면은 제일 비기가 싫어요. 나중에 보면은 진짜 한 0.1mm도 아니야. 한 0. 몇 mm 어긋났는데도 여기가 살짝 어긋나면 되게 막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실수하시지 않도록. 이제 마지막 하나네요 벌써. 이렇게 지금 1 곱하기 2짜리 2개 만들어졌잖아요. 여기 6 붙여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들어 줄게요. 여기 너무 많이 발라주시면 요 아래층까지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조심하게 너무 많이 깊숙이 발라줄 필요 없다는 거. 면이 넓어가지고 여기 잘 붙습니다. 여기도 천천히 최대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거의 편편하게 잘 됐죠. 처음에 이거 실수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거 실수 많이 해가지고 키메라 666 같은 경우도 메이롱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딴 데는 다 잘 되는데 한 부분이 여기가 지금 얘가 지금 여기 조각이 이게 살짝 벌어지거든요. 지금은 잘 안 벌어지네요. 이 조각들이 여기 살짝 벌어져요. 여기가 여기 틈이 벌어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붙일 때 조금 어긋났던 얘가 이게 살짝 벌어진 상태로 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후회가 되는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자,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순간 접착제 뚜껑 잘 닫아주시고 항상 이런 부분 넘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사실 이거 작업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미관상 요 파란색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스티커가 진해서 사실 안에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요 빨간색은 제가 지금 가진 시트지가 약간 투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약 살짝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빨간색은 좀 깨끗하게 이렇게 지워주시고. 네. 그래도 작업이 오늘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빠르게 끝났네요. 지금 영상 찍으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글쎄요, 지금 한 15분 작업했을까요? 굉장히 빨리 했는데 또 결과물도 상대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지금 아주 좋아요. 네, 보시면 이거 아까 파란색 지웠잖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지워지진 않나요? 그냥 대충 그냥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만, 밖으로만 만졌을 때 거칠거칠하지 않게 이렇게 지워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사실 여기까지 작업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실 이 작업은 진짜 쉬운 작업이고,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장 힘든 작업이 바로 스티커 작업이 남았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스티커 작업을 하려면 먼저 뭐가 몇 개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흰면을 기준으로 보면 아까 조그만 거 같은 거 이제 미리 쟀었죠. 여기가 1.1이어서 0.8 곱하기 0.8 0.8 곱하기 0.8짜리가 여기 지금 얘가 밴디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필요해요. 네 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뒤에다 그냥 적어 놓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0.8 곱하기 1cm짜리가 1cm짜리가 지금 여기가 하나, 둘, 아니죠. 0.8 곱하기 1cm짜리 요거 지금 요거 따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재봐야죠. 요거 아까 우리 1 곱하기 밴디징을 만들었잖아요. 요 길이를 재보면 이게 1.9, 2라고 해도 되겠네요. 2cm예요. 2cm. 그럼 1.7. 1.7 곱하기 여기는 0.8이죠. 0.8짜리가 4개. 이런 식으로 하고, 요거 1 곱하기 1짜리 여기가 4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아까 보면 빨강, 초록, 파랑은 여기 어디냐? 얘죠, 얘. 요렇게 2 곱하기 2짜리가 있었어요. 얘도 이제 재야 돼요. 재는데 보시면 요거를 잘 재보면 이게 2.2. 애매하네요. 2.25 정도. 2.3으로 하려면 너무 고민이네요. 어떡할까? 2.3으로 계산해서 2cm. 2.0 곱하기 2.0으로 할게요. 2.0인데 약간 1.9에 가깝게 자른다 라는 생각으로 할게요. 그러면 요게 1개.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미리 좀 계산을 해서 재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존에 보시면 제가 5 곱하기 5로 작업을 이거 메이론 큐브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리 좀 잘라주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게 0.8 곱하기 0.8짜리거든요. 요거는 1 곱하기 1짜리. 그 다음에 요거는 0.8에 1짜리예요.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막상 대보면은 생각보다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0.8, 0.8인데 이렇게 지금 위에 살짝 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2mm. 이게 1mm, 1mm가 엄청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게 있으니까 이제 없는 것들, 부족한 것만 제가 여기다 추가로 좀 더 이제 그려서 재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좀 치워두고, 이게 지금 제가 영상 촬영을 하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세밀한 작업을 해야 돼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얘가 흰색인데 흰색은 필요한 게 보니까 여기 들어갈 얘 0.8에 1cm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0.8에 1cm짜리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특별한 건 없고요. 최대한 정확하게 해서 그을 때도 함부로 긋지 마시고, 요 자중에 여기 안에 이렇게 정사각형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최대한 정확하게 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면 아래쪽에서도 여기 직선이 맞는지, 그리고 점색이 아까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 점색을 보고 샤프의 두께 있잖아요. 그것도 감안을 해서 예쁘게, 약간 삐뚤어진 것 같아요. 천천히, 빨리 할 필요 없죠.
한 번 더 확인 작업 1cm 맞나 보고 1cm 맞고요. 지금 보면 여기 하나 여기 아래 점 찍혀 있는 거 보이잖아요. 이게 0.8짜리 미리 찍혀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을 그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그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작업을 해보니까 이 영상을 최대한 위에서 봐야 돼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삐뚤어졌네요. 이게 제가 지금 영상으로 하니까 생각보다 어렵네요. 영상 찍으면서 보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가 간격이 1cm가 살짝 넘어요. 지금 한 0.5mm 정도? 이거 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1mm 정도가 기네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교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미없는 부분이니까 스킵하셔도 돼요. 이거를 미리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작업하고 작업물이 굉장히 후회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한 칸 1cm거든요. 그래서 그 1cm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하시면서 작업하면 돼요. 그래서 재단하는 게 제일 오래 걸리고요. 재단하고 자른 다음에 붙이는 것도 오래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하면서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뒷부분을 좀 빠르게 넘길게요. 흰색 면은 먼저 잘 필요한 부분 제가 그렸고요. 제도를 한 거죠. 제도. 얘를 잘라야 되는데 자를 때는 가위와 칼을 다 씁니다. 좀 이렇게 좀 긴 면을 잘라야 될 때는 칼을 이용하는 게 낫고요. 칼질도 빨리 하지 마시고 최대한 천천히 합니다. 빨리 했다가 망하시면 후회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긴 면은 칼로 하시는 게 편하고, 지금 얘가 0.8에 1cm짜리가 이 8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별거 없죠? 하는 거 보면 이렇게 가위로 잘라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렇게. 그래서 흰색 면을 먼저 붙이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흰색 면만 붙이는 거 먼저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서 뭐부터 붙일까요? 얘부터 붙일까요? 요거 지금 0.8 곱하기 0.8짜리가 지금 얘가 하나, 둘, 셋, 넷, 5개거든요. 그리고 0.8 곱하기 0.8짜리 5개. 하나, 잡기. 둘, 가위질 할 때도 절대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괜히 빨리 해서 망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붙이는 건데, 이렇게 저는 이제 붙일 때 그냥 이거 이용합니다. 이제 원래 이게 스티커 제거하는 날카로운 칼이 있거든요.
지금 붙일 때도 그걸 쓰면 좋은데 제가 아직 집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칼 끝에다가 이렇게 끝에 살짝 붙이고 그 다음에 최대한 세워서 천천히 상태에서 꾹꾹 칼에 빼주면서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흰색면이라 좀 티가 안 나는데 가운데 잘 붙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5개 작업을 해주고, 직접 재단을 하면 가장 큰 좋은 점이 뭐냐면 하다 보면 약간 삐뚤어지거나 지저분해지거나 하면은 그냥 그거 띄어서 제가 다시 재단해서 붙이면 되니까 그건 좋더라고요. 이렇게. 대신에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게 큐브 전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얇아요. 그래서 잘 떨어지고 잘 찢어지고 때도 잘 탑니다. 이게 특히 흰색면이.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안 좋아요. 그래서 혹시 돈에 여유가 있고 좀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럼 올리버 스티커나 이런 데 있잖아요. 스티커 전용 사이트 같은 데서 내가 요 사이즈가 요 색이 몇 개가 필요하다 여유분까지 계산을 해서 신청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구매하셔서 붙이면 사실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부르고 싶은데 지금 제 여건상 그게 불가능해서 저는 이렇게 직접 제일 단순하지만 무식한 방법으로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미리 재단을 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여기가 제일 오래 걸려요. 그거 아까 여기 제도하는 거 있잖아요. 제도가 이제 그리는 거잖아요. 제도하는 것도 진짜 오래 걸리고요. 일단 제도가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붙일 때도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붙였었거든요. 근데 조금만 진짜 정말 미세하게 조금만 삐뚤어져도 이게 너무 비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천천히 꼼꼼하게. 지금 요거 이제 요 부분 붙일 거예요. 지금 보시면 거의 티는 안 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위 길이는 0.8이 정확히 맞는데 이게 0.8보다 진짜 한 0.02mm 정도 더 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좀 티는 나는데 멀리서 보면 거의 티가 안 나죠. 더군다나 흰색면이라서. 그래서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만족하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혼자 작업을 할 때는 이게 집중도 해야 되지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유튜브 영상 같은 거나 노래 같은 거 틀어놓고 보면서 하는데 제가 지금 촬영을 유튜브로 휴대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담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붙여나가는 거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좀 빨리 돌리겠습니다. 자, 지금 흰면을 지금 여기 가운데 지금 잘 안 보이시죠? 흰색이랑 이렇게 붙였거든요. 아까 여기를 이제 제가 요거 7하기짜리를 밴디징 하는 거를 재단을 했는데 센치를 잘못 쟀나봐요. 이게 이런 실수를 아직도 합니다.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 재단해서 잘라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엄청 짧아졌죠. 그래서 제가 뭘 실수했나 다시 재보겠습니다. 2
4.5cm네요. 그럼 2.2cm로 해야 되는데 1.7로 했으니까 5mm가 부족했네요. 지금 이게 아까 1.7로 했거든요. 2.2mm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어요. 지금 보시면 초록색 면 이런 건 괜찮은데 주황색 면이나 이거 보면 이게 길이가 다 달라요. 얘네가 길이가 다 다르고 파란색 면 이런 것도 길이가 다르고 그래가지고 재단을 새로 할 게 되게 많아서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자, 이게 낫 밴디지드 큐브 하이브리드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죠, 듀나메스님이. 만들어 봤는데 솔직히 감이 안 와요. 지금 보면은 아마 요게 컨셉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가 알면, 이렇게 알면, 그 다음에 여기가 유면. 그러면 낫 밴디지드 큐브는 여기가 통으로 다 묶여 있었거든요. 여기가 이 부분이.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풀면서 이렇게, 이게 이제 낫 밴디지드 큐브의 그 컨셉이거든요. 그러면 그 듀나메스님께서 이 부분, 원래가 다 붙어 있는 이 부분, 요 커다란 부분을 요만큼씩 다 쪼개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면 그리고 요쪽 지금 보면 여기도 원래는 이 센터가 다 합쳐져 있거든요. 원래는 밴디지드 큐브에서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안에도 쪼개지죠. 파란색 부분도. 그러면 이제 솔빙 순서는 결국 이 센터 부분을 먼저 맞추고, 여기 센터 부분을 맞추고, 여기서도 요만큼 센터 부분을 다 맞추고, 아니죠, 그렇죠, 센터를 맞추고, 이 부분은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좀 감이 안 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센터를 맞추고, 여기는 알면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렇게 요 뒷면을 빼고 맞추고, 파란색 같은 경우도 요 센터를 맞추면 결국 낫 밴디지드 버전 2 버전
RU에 D까지 되는 2 버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2 버전처럼 풀면 되니까 문제는 없고, 그러면 얘네들을 특히 이 부분이 궁금하네. 이게 어떻게 합칠 수가 있을지. 이 부분을 합치고 이 센터들도 사실 이게 회전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회전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회전면을 이렇게 맞추고 이 빨간 면이 같이 도는데, 저도 지금 만들자마자 지금 바로 돌리는 거라 지금 보면 회전적이 엄청 많아요. 지금 보면 이 회전 여기가 다 안 돼요. 여기 다 안 됩니다. 지금 여기가 다 묶여 있어 가지고 회전면을 맞추고 싶은데, 그럼 이 빨간색 얘를 돌려야 되는데 빨간색을 어떻게 돌려야 될까요? 빨간색을 돌리려면 그럼 파란색이 피했다가 빨간색이 내리고 싶은데 뭐에 걸리죠? 어디서 걸릴까요? 아, 그죠. 걸릴 리가 없죠. 지금 회전면이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뜯어지네요. 여기가. 그럼 여기가 이렇게 뜯어지고 여기서 또 섞이려고 하는데 얘 때문에 또 안 되고, 지금 섞는 것도 일일 것 같고, 이 회전면들을 일부러 이렇게 비대칭으로 놔둠으로써 이 난이도가 엄청 나겠네요. 이 큐브는 솔직히 말하면 풀 수 있을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풀게 된다면 솔빙 영상 한번 올려보고요. 만약에 안 올라온다 그러면 제가 못 풀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처음이죠. 처음으로 이 튜닝하는 과정 한번 올려봤는데, 혹시라도 튜닝에 관심이 있으셔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